국내 대표 자동차주죠. 네, 현대차와 기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너무 대중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분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좀 재미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펀더멘털이나 실적상으로나 모멘텀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좀 밀린 부분은 있지만 기업 자체적인 경쟁력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이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좀 차별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은 여전히 괜찮고 안 나오는 기업은 더 힘들고 이런 환경들에 좀 처할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이 이제 내일 진행되면서 밸류업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밸류업 정책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이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주환원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재미없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자, 실적 모멘텀 보기 전에 이제 기사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현대기아차가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율주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향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에 민감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자동차 충돌 사고 보고 규정을 폐지할 것을 차기 행정부에 권고했다.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주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충돌 전 30초 이내에 ADAS 또는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충돌 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만약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안전은 좀 더 위협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기조 자체가 좀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성향을 매우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도 앞으로 계속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미국의 GM이 최근 자율주행 로봇 택시 사업에서 공식 철수를 했죠. 그래서 경쟁사인 구글 웨이모와 자율주행 동맹을 체결한 현대차에도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야 될 길이죠. 아직은 레벨 3 정도의 기술에 머물러 있지만 결국 레벨 4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인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 5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많은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화가 못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도로의 인프라죠. 지금 우리가 달리는 도로는 사람 운전에 최적화된 도로지 자율주행 차가 운전하기에 최적화된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죠.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 책임이냐 운전자 책임이냐 이런 거. 지금은 차 사고 나면 99%가 운전자 책임이잖아요. 운전을 100%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혹은 운전자가 조금만 개입하는 자율주행 차가 시대가 오게 되면 그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인프라 플러스 법적 제도 개선 이것까지 돼야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를 잘 준비한 기업이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리고 기아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그 로봇이랑 자율주행 부분에서만 거의 2조 원 가까이 적자를 냈어요. 지금은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건데 괜찮습니다.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고 그만큼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익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고부가차 판매 호조의 환율 효과까지 있어서 현대차 기아도 올해 실적 신기록 기록. 자동차주는 대표적인 수출주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50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 부분에서 상당한 이익 개선이 가능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올라갈 때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는 개선될 수 있어요. 단순히 환율 효과로만
의해서요. 그러면 환율로 인해서 1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5천억에서 1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린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차 단가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 괜찮게 팔려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캐즘에 들어가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수혜를 현대차와 기아가 고스란히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북미 시장에서는 고부가치 차량 중심으로 판매량 상승세가 뚜렷하다. 특히 현대차의 이제 고가 브랜드 뭐죠?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차 로고도 안 써요. 자체적인 브랜드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고, 제네시스에 대한 북미 시장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인식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현대차에 나오는 차량 대비 한 1.5배 정도는 비싸잖아요. 네, 그만큼 마진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9일 완성차 업계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11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모두 154만 대를 팔았습니다. 양사 전체 글로벌 시장 판매량의 23% 수준입니다. 지난해 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죠. 미국에서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면 긍정적인 효과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SUV를 비롯한 고부가 차량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그 다음에 환율 효과, 미국 시장에서의 좋은 성장, 하이브 차량 판매 확대, 그리고 주주 환원까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펀더멘털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돼 있죠. 근데 원래 이제 자동차주가 그렇기는 했어요. 왜냐면 일단 자동차주라고 했을 때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냥 차 팔아서 돈 버는 종목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반도체나 제약주 대비해서 섹시함이 좀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기는 하죠. 뭐 전기차는 차치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뭐 수소 차량, 로봇까지 신사업을 좀 확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도 충분히 성장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가치를 못 받고 있지만 성장주로 평가받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주가도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주 저평가는 뭐 말해 뭐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EPS 49,000원 예상되는데 21만원 너무 싸죠. PER 4.4배, PBR 0.5배에 안착해 있기 때문에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요. 지금 주당 배당금이 12,000원이 예상이 찍힌 건데 21만원이면 시가 배당률이 얼마예요? 엄청 높죠. 5%대. 예금 금리의 2배 정도 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죠. 워낙에 저평가에 시달립니다. 우리 EPS 25,000원인데 주가가 10만원도 안 돼요. PER이 4배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PBR도 마찬가지. 주당 배당금도 상당히 높죠. 5,000원의 최소 배당금을 이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가 배당률 5%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만큼 주주환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현대차와 기아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 요거는 사실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주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현대차를 사든 기아를 사든 별 상관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기아가 좀 더 유리하고 펀더멘털적으로 있어서는 현대차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현대차가 기아보다 덜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아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PER 매력은 기아에 있고 PBR 매력은 현대차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는 있다고 보여져요. 다른 해석을 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큰 건 기아일 겁니다. 아마 현대차보다는. 현대차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사면 되는데 둘 중에 뭘 사도 상관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큰 폭의 상승 이후에 하락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술적으로 걸리는 지지 라인이어서 웬만해서 2만원 초반을 안 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안정적인 위치가 아닐까라는 판단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 저항대가 뚫리면 지지대가 된다. 그 라인에서 반등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모습은 비슷합니다. 역시 9만원 중반대 초반대에서는 하방 경직이 강할 것으로 봅니다. 성장주로의 재평가가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현대차는 수소차 관련해서도 상당한 모멘텀을 좀 받고 있고 글로벌 수소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차는 수소 탱크가 커야 되기 때문에 상용차엔 잘 안 들어가서 버스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소 버스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열려 있어요.
상용차보다는 그런 상업용 차에서 많이 쓰여질 게 이제 수소 버스입니다. 수소 탱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충분히 성장주를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 다 취향에 맞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